오늘은 건설공사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리스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6월 8일 한국건설관리학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건설 프로젝트의 다양한 리스크와 선진 관리 방법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건설 단계에서 파악이 어려운 리스크와 대응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그날 발표 시간이 40분이었어요. 그리고 참석한 대상들이 리스크 관리 쪽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어려운 용어도 섞여 있고 해서 오늘은 그날 발표한 내용을 좀 쉽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첫 작업은 리스크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내 프로젝트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 파악된 리스크를 명부에 적고 그 명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면 리스크는 관리할 명단에서 누락이 돼버리는 것이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프로젝트 속에 어떤 불확실한 사건이 내재해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명단을 만들고 각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 리스크가 내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봐서 중요한 리스크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서 수행을 합니다. 내가 세운 대응책이 충분했는지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악이 안 된 리스크는 너무 늦게 알게 되거나 리스크가 발생돼 버리고 나서 그때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건 이미 리스크가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파악이 안 돼서 관리가 되지 않은 그러한 리스크는 일반적 대응과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죠. 이 파악이 안 돼 관리에 실패한 리스크 예를 이라크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물 개발과 토지장 선정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라크 1번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전체 연장이 1250km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의 한 3배쯤 돼요. 이 남쪽의 쿠웨이트 국경에서부터 바그다드를 거쳐서 요르단 국경까지, 분기점에서 시리아 국경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우리는 10개로 나눠서 발주된 전체의 구간에서 마지막 2개 구간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 구간은 이 루트바라는 마을에서 요르단 국경까지, 중간에 분기점에서 시리아 국경까지 가는 그러한 2개의 공구였습니다. 루트바에서 국경까지 가는 전체의 지역은 사막지역이에요. 사막지역으로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트바가 국경까지 가는 마지막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강도 주변에 없고 오는 지역이니까 공사용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었죠. 루트바 마을에서 200m 이상의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우물을 파서 물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면서 바로 우물 개발부터 착수한 겁니다. 2개의 구간을 수주를 해서 전체를 하나의 현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3개의 공구로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 가운데 지역에 본부 사무실을 두고 이 본부 사무실에서부터 멀어지면서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본부 지역에 먼저 우물 개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몇 달 동안 굴착을 하고 테스트를 해도 물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유목민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몇 달 동안 걸쳐서 뭘 하고 있어요. 석유를 파나 하고 들여다봤던 거죠. 우물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가 이거 물 안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알아봤더니
우물을 관리하는 관청이 있는데 그 관청 이름이 우물청입니다. 이 우물청이 지하수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고 전체 우물을 관리하는 그런 데죠. 그래서 우물청을 찾아가서 지하수가 어디 지나가는지 정보를 얻고 허가를 얻어서 우물 개발을 해서 물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물이 나온 지역은 전체로 종점이었어요. 시점 루트바는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물이 나온다는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지역이지만 그 마을에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위해서 많은 물을 가져다 쓸 수는 없었습니다. 주로 이 요르단 국경이나 시리아 국경 쪽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물에서부터 각 지역으로 물탱크로 물을 공급해서 토공 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물이 충분해야만 토공 작업을 할 수 있던 거고 따라서 물 공급이 토공 작업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 개발된 지역이 좁은 지역이 밀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몇십 대 물탱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하는 게 너무 혼잡스러웠던 거죠. 물을 받기 위해서 몇 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물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은 충분히 나왔고 물차도 충분히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물 공급은 그렇게 충분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물탱크로 현장으로 물 공급하는 거는 도저히 공기 안에 일을 마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소에서 분산된 물 공급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 200km에 되는 직경 25cm의 강관을 설치했습니다. 원래 이 강관은 용접을 해서 써야만 물이 새지도 않고 제대로 되는 건데 빠른 설치를 위해서는 용접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용접 없이 거의 카플링을 사용해서 연결했었습니다. 이 카플링을 사용하면 약간의 누수가 있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 많은 인공 연못을 설치해서 각 작업장에 물 공급을 하고 펌프로 다음 연못을 이동하고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파이프라인으로 인공 연못소에 보내고 거기서 물을 실어서 현장에 보내고 여기서 또 다음 인공 연못으로 보내고 여기서도 트럭으로 현장으로 보내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물을 동시에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토공 작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계획에 없던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강광이나 퀵카플링 이런 자재비, 펌프나 발전기 같은 장비비, 그 다음에 강관을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설치 운영비 같은 비용들이 많이 상승을 했던 겁니다. 다음은 토치장 선정 문제인데요. 성토용 후의 토치장은 입찰 시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질 시험 자료나 현지 토질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사이트 서베이 간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니까 도로 노선 주변 흙을 사용해도 충분한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흙을 가져다가 성토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했던 거고 그렇게 맞춰서 장비 동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흙들이 집섬 성분이 들어있는 성토용으로 쓸 수 없는 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 문제 때문에 먼 거리에서 좋은 흙을 가져다가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노선 전체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앞선 구간의 현장 작업을 관찰했더라면 멀리서 흙을 왜 갖고 왔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거고 이러한 내용을 아마 파악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잘못된 장비 계획에 의해서 추가적인 굴착 장비나 덤프 트럭을 추가로 더 동원을 해야 됐고 훨씬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할 수 없는 리스크였어요. 사건의 발생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서 그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미리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리스크였던 거죠. 그렇지만 이런 내용은 현지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었고 내가 현지에서 알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그러한 내용들이죠.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unknown, known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불확실한 사건인 일반적인 리스크는 known, unknown 리스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unknown, known 리스크나 known, unknown 리스크라는 말은 리스크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미리 파악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스크를 unknown, known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리스크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 그러한 것에 나오는 건데, 네 가지 분류하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잠재적 리스크의 분류라는 항목으로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unknown, known 리스크, 오늘 그 예를 드는 리스크들이 unknown, known 리스크인데 그것들의 발생 원인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 지식이나 정보를 알지 못했을 때, 또 다른 하나는 중요한 가정이 무시됐을 때 바로 이 unknown, known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을 원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현장 지식, 정보를 알지 못할 때 생긴 리스크라는 것은 조금 전 두 가지의 이라크 고속도로 우물 개발과 토지장 선정에서의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골재원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일반 지식이나 상식과는 다른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로는 현지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현지인이나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해외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오면 현지 회사를 많이 데리고 입찰을 되는데요. 물론 그 이유가 현지 회사를 데리고 하면 로컬 프리퍼런스라고 해서 평가를 하는 가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전 위에서 든 예와 같은 경우 때문에 현지 회사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입찰 전에 주변 현장을 견학을 해서 상식적으로 살고 있는 것과 다른 그러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그 토지장 선정 문제 같은 거는 입찰 전에 앞에 있는 현장을 가서 관찰을 했더라면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중요한 가정이 무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입찰팀의 공법이나 장비 계획을 현장팀이 무시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입찰을 하고 현장을 수행을 하고 하는데 회사에서 운영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입찰팀과 현장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입찰은 입찰만 하는 전문팀이 계속 입찰하러 다니고 수주가 되면 별도의 현장팀이 꾸려져서 현장을 차고 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현장 수행팀이 꾸려져서 그 팀이 입찰을 해서 수주가 되면 그 팀이 끌고 나가는 한 팀이 입찰과 수행을 같이 하는 그렇게 운영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거는 중요한 과정이 무시되는 경우는 입찰과 시공팀을 별도로 운영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지정지하는 작업 공사였는데요. 현장 입찰팀이 현장을 가봤더니 이 토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전속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작은 불도저로는 부지정지하는데 불편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50톤 리버 달린 불도저를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돈을 만들어내고 입찰을 해서 수주가 됐는데, 현장팀은 입찰팀이 만든 입찰 서류를 검토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지정지는 한 20톤 불도저면 충분하니까 20톤 불도저로 동원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돈도 오버가 된 겁니다. 유사하게 해상 작업에서도 그 현장 상황이 기상 조건이 그리 좋지 않고 높은 파고가 많았던 그런 사이트였기 때문에 5,000톤 바지선을 동원하는 그런 작업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한 겁니다. 수주가 됐는데 현장팀은 이 5,000톤 바지라는 게 동원하기도 좀 힘들고 작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쉽게
2,000톤 바지로 동원을 한 겁니다. 2,000톤 바지를 동원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 안 좋은 상황과 높은 파고에서 해상 사고도 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기도 못 맞추고 그랬던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개인이나 어떤 팀 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의 정책이나 수행 방법의 개선으로 이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이원화된 현장팀, 그거를 동일한 팀이 입찰과 수행을 하게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일을 해봤던 브라질의 히비표나 일본의 타이세이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할 때 처음부터 현장팀이 꾸려져서 그 팀들이 입찰 준비를 하고 수주가 되면 그 팀들이 그대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입찰 시 준비된 자료와 정보, 계획 등이 현장 수행 시 그대로 지속적으로 활용이 됐던 겁니다. 만약에 입찰팀하고 수행팀이 별도로 운영이 된다면 현장 수행 계획을 발표하게 해서 입찰 시 계획이나 공법이 변경된 사유가 뭔지 이거를 검토하게 한다면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파악되기 어려운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